혹시 여러분 중에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아니면 위장 관련 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러한 약품은 주위에서 흔히 그런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병명이기도 하고, 또 그 약품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그런 질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벌써 몇 번째 고혈압 치료제가 거기에 발암물질, 발암물질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그 발암 추정물질이 검출이 됐다. 또 위장 질환을 치료하는 약품에서 또 동일한 물질이 나왔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번 2020년 5월 26일 연합뉴스에서 발암 추정물질 당뇨 치료제 31개 판매 중지를 했다. 위해 우려는 낮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선 우리는 이 기사 제목을 보고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뽑아내 보기로 하죠. 우선은 이렇게 될 겁니다. 당뇨 치료제에서 발암 추정 물질이 검출됐구나. 그렇죠. 그렇게 검출된 것이 31개 품목이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중지가 되었구나. 그렇긴 하지만 위해 우려는 낮다고 하는구나. 이제 이런 정보들을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위해 우려라고 하는 것은 이 약을 복용해서 그랬기 때문에 암에 걸릴 우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우려는 낮다. 그러나 발암 추정 물질이 나온 것은 분명하다. 제목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기사 제목만 보고 그러면 별거 아니네, 위험하다, 사람이 이거 먹은 사람은 암에 걸린다더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내용을 안 읽고 그냥 지나가는 국민이 많겠죠. 그렇게 되면 국민은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모르는 채로 지나가게 됩니다. 물론 그것을 바라서 이런 제목을 뽑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어떻든 이 문제의 31개 당뇨약, 그것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다들 공포에 이게 혹시 암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은 그러면 식약처라든지 정부에서 골머리를 앓겠죠. 분명히 그런 입장일 거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뜻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보를 공개했든, 혹은 연합뉴스가 어떤 의도로 이런 제목을 뽑았든, 혹은 그들이 능력이 모자라서 이런 제목을 뽑았을 수도 있겠죠. 그와 관계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는 우리 능력껏 찾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취득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정보시대 21세기에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 가족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별거 아니네 싶은 이 기사 내용을 착실히 읽어보기로 하죠. 연합뉴스 앞부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메트포르민 성분의 당뇨병 치료제 31개 품목에서 발암 추정 물질이 검출돼서 판매 중지됐다,
우리가 제목에서 읽은 내용이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이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기로 합시다.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는 당뇨병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메트포르민 성분의 치료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치료제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는 당뇨병 치료제 중에서 메트포르민 성분의 치료제만 보기로 합시다. 근데 그 메트포르민 성분의 치료제 중에서 31개 품목에서 바로 발암 추정 물질이 검출됐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그 31개 품목을 판매 중지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발암 추정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메트포르민이다. 이러면 답이 OX 중에 어느 게 답입니까? 발암 추정 물질이 메트포르민 성분의 약에서 발견이 됐다. 검출이 됐다. 그러면은 그 관계를 생각해 보면 답을 바로 할 수 있겠죠. 바로 메트포르민 성분이라는 그 약 속에 발암 추정 물질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발암 추정 물질은 더 작은 단위다. 이것을 알 수 있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암 추정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메트포르민이 아니다. 따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풀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내용입니다. 식약처는 메트포르민의 국내 유통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모두 수거해서 검사한 결과 지금 두 가지를 수거했죠. 원료의약품 그리고 완제의약품 두 가지다. 두 가지가 전부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무엇이 더 나중에 나올 것인가 하는 선후를 결정하고 이 뉴스를 읽어야 합니다. 원료가 있고 그것을 처리해서 완제품이 나올 것이다. 이런 순서는 쉽게 정할 수 있죠. 그래서 원료와 완제품 이거를 모두 수거해서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료의약품에서는 기준을 초과하는 NDMA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러면은 소위 학생들 이야기하듯이 찍어야 하는 겁니다. 이 NDMA라는 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검출되면 발암 추정 물질이 검출됐다고 하는구나. 그렇다면 NDMA가 발암 추정 물질이겠구나. 이렇게 가로넣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아이들은 이것을 찍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걷어들여서 검사한 것이 원료의약품 그리고 완제의약품 두 가지인데 원료의약품에서는 안 나왔다. 그랬죠. 그러면 완제의약품에서 이 31개 판매 중지된 게 거기 들어 있겠구나. 또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완제의약품 288개 중에 31개에서 발암 추정 물질인 NDMA 이것을 이제 뜻을 풀어놨는데 사실 그거 풀어놓은 거 봤다고 해서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어떻든 이렇게 풀이를 해놨습니다. N-니트로소산이라는
소디메틸아민 이렇게 그냥 우리는 NDMA 혹은 뭐 발암 추정 물질 이러면 되겠죠. 그것이 관리 기준을 초과해서 검출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서도 또 유의할 것이 그러면은 이 발암 추정 물질이라는 것이 전혀 없어야 안전한가? 우리는 평소에 좀 그렇게 생각하죠. 깨끗하다. 그러면 더러운 것이 제로다. 조금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세상이 그렇지는 않죠. 따라서 이 NDMA라는 것이 검출될 수 있는데 관리 기준을 넘지만 않으면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일정한 기준을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로는 위험하지 않다고 하지만 그 선을 넘으면 판매 중지를 해야 할 만큼 또 처방이나 조제를 금지시켜야 할 만큼 위험하다. 당연히 이렇게 읽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했다. 이 발암 추정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NDMA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일까? 뉴스는 그 뉴스를 읽는 사람이 내용을 이해할 정도의 그 정보는 다 전달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 WHO 거기하고 국제암연구소 IARC 거기에서 사람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지정을 해 놓은 인체 발암 추정물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잘 모르겠죠. 이게 그냥 나쁘다 하는 것만 알 수 있죠. 그래서 좀 다른 자료를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NDMA라는 것은 아주 높은 간의 독성을 유발하는 공업용 화학물질이다. 그래서 이게 사람에게 간암을 일으키든지 폐암을 일으키든지 이렇게 치명적인 이제 그런 화학물질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식약처에서 국내 유통되고 있는 메트포르민 성분의 당뇨병 치료제를 2가지를 걷어서 검사를 했다 그랬죠.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 이것을 했다. 모두 수거해서 검사를 했다. 그랬는데 어땠습니까? 원료의약품에서는 이 발암 추정 물질이 안 나왔다고 했죠. 완제의약품은 전부 288개 중에서 31개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발암 추정 물질이 검출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뉴스를 그냥 척 읽어버리면 여기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은 완제의약품에서만 31개가 암하고 관계된 그런 성분이 나왔다고 하는구나. 그 31개가 문제구나. 이러고 가면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뉴스를 제대로 봤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이 완제의약품 288개 중에서 수입 제품이 34개가 있었고, 그런데 이 수입 제품 34개 품목에서는 이 발암 추정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검출이 안 됐다. 그 기준치를 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 31개 판매 중지된 이 제품, 이 품목에서는
이것은 모두 다 국내 제품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국내 제품에서 이번에 발암 추정 물질, 이것도 발음은 어렵습니다. NDMA, 어느 쪽이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몽땅 국내 제품에서 검출이 됐다. 그러면 이게 뭔가 문제 있지 않는가? 왜냐 하면은 그거 우리나라 회사가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회사의 의약품을 우리 국민들이 많이 쓰겠죠. 그러면 다른 것은 괜찮을까? 이제 이렇게 폭을 넓혀가면서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식약처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이 발암 추정 물질이 있는 이 당뇨 치료약은 원료의약품에서는 그 문제가 없었다. 국내에서 나온 완제의약품, 그 제조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국내에서 제조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 간암이나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지정이 돼 있는 그런 물질이 나왔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뉴스입니다. 식약처는 NDMA가 초과 검출된 31개 의약품의 제조와 판매를 잠정 중지하고 처방을 제안했다. 일단은 그러면은 잠정, 일정 기간 중지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는 병원과 약국에서 이 문제가 된 의약품의 처방과 조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 이제 그렇게 해야 실효적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시스템 DUR이라는 곳에서 처방과 조제를 차단하고 건강보험 급여도 정지했다. 그러면 이걸 보면은 이러한 조치를 한 이후로 이 의약품, 이 문제되는 의약품은 새로이 처방되지도 않고 조제도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그러면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차단에 성공을 한 것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물론 개개인들이, 이 업계에 종사하는 개개인들이 충실히 따라줘야 하는 것이겠지만, 그 다음에 2020년 5월 26일 식약처는 NDMA가 검출된 31개 의약품, 당뇨병 약, 그것을 복용했더라도 인체에 위해가 발생했을 우려는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제목에서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식약처에서 인체 영양평가를 해본 결과 이 약물을 복용해서 이 내용을 잘 들어야 됩니다. 추가로 암에 걸릴 확률은, 추가라는 것이죠, 10만 명 중에 0.21명이었다. 50만 명이면 이제 1명 정도 걸린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500만 명이면 10명, 5천만 명이면 100명. 우리 국민 중에 멀쩡하게 돈 주고 병 낫자고 약을 사 먹었는데 한 100명은 억울하게 암에 걸릴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훨씬 더 늘어나겠죠. 이것은 수출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국제의약품 규제조화위원회 ICH에서 10만 명 중에 1명이 추가로 암이 발생하는 경우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 즉 해당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가
자연 발생적인 암 이외에 추가로 안 걸려도 될 암에 걸릴 가능성은 무시할 만한 정도로 매우 낮다는 의미다. 이렇게 대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포기할 수 없는 자기의 생명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별로 위로가 되지 않는 이야기겠죠. 50만 명 중에 한 명이 걸린다. 그러면은 그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100% 안심할 수 있는가?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50만 명 중에 바로 내가 이 약 때문에 암에 걸리면 나는 그냥 100% 걸린 것이죠. 가령 B씨가 이 암에 걸리면 B씨는 100% 걸린 겁니다. 50만 명, 한 명 한 명이 느끼기에는 100% 암에 걸릴 우려에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식약처가 비율을 가지고 위해 가능성은 좀 낮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그 숫자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제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거 좀 다르다. 입장이 아예 다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꼭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에 이 비슷한 일들을 뉴스로 접했습니다. 2019년 9월 26일 식약처에서 발암 추정 물질 NDMA가 검출돼서 기준치보다 넘게 검출이 돼서 위장약 269개 품목에 거기에서 이 검출이 됐기 때문에 판매 중지를 했습니다. 그런 적이 있죠. 그런데 바로 그 위장약, 이 문제되는 위장약을 NDMA가 검출된 기준 초과 검출된 위장약을 복용한 환자 수가 144만 3,064명이라고 합니다. 그 시점에 식약처가 조치를 하던 그 시점에. 그런데 아마 여러분은 좀 새로운 정보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위장약에서 검출된 발암 추정 물질, 그것과 이번에 당뇨병 치료제에서 검출된 발암 추정 물질이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을 것이다. 그런 점이죠. 그런데 이번 당뇨병 약에서 검출된 발암 추정 물질도 NDMA, 위장약에서 검출됐던 발암 추정 물질도 NDMA, 동일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그 확률이라고 하는 것들이 막 바뀌어가기 시작하죠. 이 물질은 그러면은 적어도 당뇨병 치료를 할 때와 위장병 치료를 할 때 양쪽에 다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또 다른 데도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사고를 확장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예가 또 있었죠. 2018년 7월 7일 식약처는 발사르탄 성분의 고혈압 치료제에서 발암 추정 물질이 기준 초과해서 검출이 됐다. 그래서 판매 중지하고 제조와 수입을 중지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혈압 치료제에서도 동일한 발암 추정 물질 NDMA가 검출이 됐던 겁니다. 이러고 보면은 당뇨병 치료제, 위장병 치료제,
고혈압 치료제, 여기에서 지금 이 뉴스가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은 모두 NDMA라고 하는 그 발암 추적 물질, 그것이 기준 초과하여 검출됐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고혈압 치료제의 경우에는 발암 추적 물질이 한 개만 나온 게 아닙니다. 2018년 7월 7일에는 NDMA가 검출됐다 하는 뉴스가 나왔는데 2018년 9월 13일에는 또 다른 발암 추적 물질도 검출됐다. 그것은 NDEA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것들이 또 발암 추적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름도 비슷해 보이는데 또 다른 것도 있고, 그렇구나. 의외로 이 발암 물질,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 물질이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그 치료제 속에 사방에 들어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2020년 5월 26일 연합뉴스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괜찮다 하는 내용인 것이죠. 내내 이것이 식약처의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더욱이 당뇨병 치료제 중 일부에서만 NDMA가 기준을 초과해서 검출된 상황이어서 대다수 환자에게는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메트포르민 당뇨병 약 288개 중에서 31개에서만 기준 초과해서 검출이 됐다. 좀 비율이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무책임해 보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번에 처음 대두된, 처음 밝혀진 그런 것이 아니고 2019년 12월 16일에 이미 나왔던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그때 2019년 12월 16일에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뇨병 치료제 중에 그 메트포르민 성분을 쓴 치료제 이야기입니다. 이 메트포르민 제제는 국산 당뇨병 환자에서 80% 정도가 이 약을 복용한다. 그래서 대략 240만 명 정도 된다. 게다가 이 성분의 당뇨병 약은 640개 품목이다. 더구나 문제는 이것이 특별한 그 부작용이 없고 한 그런 특별한 효과가 있어서 다른 약물로 대체할 만한 것이 없다. 이게 2019년 12월 16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우선 여기에서 이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240만 명이다 그랬는데 식약처가 2020년 5월 26일에 밝힌 것은 그 숫자가 대폭 줄어든 그런 수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뉴스를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해봅시다. 2020년 5월 26일 뉴스입니다. 전날 0시 기준, 그러면 5월 25일 0시가 되겠죠. 그것을 기준으로 문제로 된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26만 명이다. 이러면은 이제 국민들은 그럴 겁니다. 분명히 앞에서 뉴스에서 240만 명이 이 메트포르민 그 제제를 먹고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이제 26만 명이라고 하느냐. 이거 거짓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두 개의 뉴스가 양립이 가능하다. 왜 그렇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죠. 기준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2019년 12월 16일에는 진짜 이 약을 복용하는 환자 수를 그냥 내보낸 것이죠. 240만 명. 그랬는데 진짜 발암물질이 나와버린 것이죠. 이번 5월에는. 그러니까 그 숫자를 다 내보낼 수 없다. 그래서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된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메트포르민 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가 아니고 이번에 31개 걸린 그 제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숫자로 대폭 줄여버린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환자가 26만 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26만 명은 일단은 그 발암 추정 물질이 들어있는 약품을 먹은 것이죠. 위해 가능성은 낮다고 하더라도 본인들로서는 여간 큰일이 아닐 겁니다. 우선 이 26만 명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지금 먹고 있는 약을 끊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 따지지 말고 그 약은 처방약이니까 의사에게 달려가야 한다. 가서 의사하고 상담부터 해야 한다. 그런 것이죠. 혹시 내가 먹는 약이 괜찮을까? 이런 단계가 아니고 다 들어있는 약 먹었다 하는 겁니다. 사실 보도할 때 숫자를 이렇게 바꿔서 하는 것은 솔직한 것도 아니고 바람직한 것도 아니죠. 21세기 대한민국 국민이 이런 거 이해 못할 만큼 어리석거나 또 지적인 수준이 낮거나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정부에서는 장난을 친다. 국민을 요리하려고 한다. 거기에 언론사들이 손발을 맞추고 있다. 이들은 좀 혼을 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뇨병 약이 640개 품목이다. 그런데 검사한 개수도 훨씬 적다. 그러죠. 거기에는 좀 더 우리에게 사실을 알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납득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러한 발암 추정 물질 우리가 벌써 2개나 배웠습니다. 뉴스 보면서 NDMA 또 NDEA 이런 것들이 왜 병이 낫자고 먹는 약품에서 검출이 되는 것일까?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유감스러운 것은 이게 단지 사고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검출되는 게 당연하다. 이럴 경우도 있다 하는 게 좀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발암 추정 물질을 제약업계에서는 발암 불순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그 특정 약품들 그 약품의 그 성분 약물 그 구조상 찾으면 나온다. 구조상 검출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순물을 다 걸러내야 되는데 부주의해서 그걸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 이제 이렇게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약업계 측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전에도 들어 있었는데 그때는 못 봤다. 그런데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그 불순물이 감지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게 좀 우리 소비자인 그 환자들, 우리 국민들의 입장으로서는 이거 우리가 잘해서
불순물, 이 발암 추적 물질 안 들어가게 하겠다. 그 얘기를 죽어도 안 하는구나. 그렇죠. 아, 이 사람들이 이거 안 들어가게 못 하는구나. 이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걱정스러운 것이죠. 이들이 불순물이라고 하든 어떻든 이거 발암 추적 물질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발암 추적 물질 그 성분 약물의 구조상 나올 수밖에 없다. 뭐 더 좋은 기술로 이걸 검출하면은 나온다. 이러고 있는데 특히 우려되는 것이 제네릭 의약품이라고 하는 그쪽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와 관련이 좀 많게 보이는 것이죠. 이 제네릭 의약품 이게 뭐냐? 한글 위키백과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기로 합시다. 제네릭 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복제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제약품. 이미 출시되어 있는 약을 그대로 만들어낸 의약품. 이것을 복제약이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이것을 후발 의약품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의약품은 화학 합성 제제 그것으로 저분자 화합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성분을 화학적으로 합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는 하지만 이 약에는 약효가 있는 성분 이외에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작용을 막는다든지 또 덩어리를 결합시켜주기 위해서 쓴다든지 하는 이런 물질들이 섞여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약을 만들게 되면 유효 성분 함량은 같더라도 약효에는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 다음 내용은 이 특허 이야기이기는 한데 특허보다는 복제약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어서 이것도 소개를 하죠. 복제약은 물질 특허를 개량하든지 혹은 제형을 바꾸는 방법, 이런 식으로 오리지널 약품을 모방해서 만든 의약품을 의미한다. 이제 여기에 개념이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원래 특허가 끝나기 전에 복제약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같은 성분의 복제의약품 출시, 이것은 물질이나 용도 특허가 다 끝난 후에만 해야 한다. 제한을 해야 하겠죠. 원래 자기들의 창작이라고 할까, 창의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뉴스를 보고 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발암 추적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미경을 갖다 들이대면 다 보인다.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뿐이다. 그러니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발견이 되겠죠. 그렇다면 병이 낫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약을 복용하는데 그 속에 그런 것이 있다 하면은 될 수 있으면 빨리 알아서 다른 것으로 바꾸는 이제 그런 것이 현명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뉴스에서 봤던 당뇨병 약, 고혈압 약, 위장약 이런 거 이외에도 여러분이 지금 복용하고 있는 약의 성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이 정부 정책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서 유익한 정보를 실어놓고 있어서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합시다. 본인이 먹은 약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사실 병원에서 처방을 해주고 약국에서 주면 가져와서 먹죠. 어떻게 먹는지만 알고 먹는 것이지 그게 무엇인지를 알고 먹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죠. 자신이 복용하고 있는 약을 그게 무엇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은 조제약 봉투에 쓰여 있는 조제약 복약 안내를 확인하면 된다. 그런데 거기 그렇게 자세히 되어 있지는 않죠. 그 다음 방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 거기에서 이제 공인인증서로 확인을 하고 이렇게 접속을 한 다음에 거기에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내가 먹은 약 한눈에,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제 일자, 조제 기관, 제품명, 성분명, 투약일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성분명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처방받은 그 의료기관, 병원을 방문해서 처방전을 재발급해서 확인을 하면 된다. 이게 좀 귀찮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이렇게 뉴스도 더디고 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의료행정까지도 그렇게 잘 되고 있지는 않죠. 국민 여러분이 스스로 챙기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부 정책 브리핑에 들어가 보면은 여러 가지 이 발암 추적 물질이 검출된 의약품을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재처방을 받는다든지 또 그렇게 할 때 비용을 어디까지 비용을 안 내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미 복용한 경우에는 무엇을 해주는가 하는데 거기서는 별로 해주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30일치를 처방받아서 왔을 때 먹다가 남은 거, 그 남은 거에 대해서는 재처방, 재조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유의할 것은 약을 안 가지고 가면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병원에 가져가야만 재처방, 재조제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병원에 안 가고 바로 약국에 가서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직접 정부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장 최신이라고 할 수 있는 판매 중지가 된 당뇨병 치료제 31개 품목, 이것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고 가기로 하죠. 제품이 중해제약, 가드메트정, 용량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그것을 3개 품목으로 각각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루리스 M정, 한국 휴텍스 제약, 그루타민정, 한국 넬슨 제약, 그리메플 서빙정, 한미약품, 또 그린페지정, 진양제약, 글리포민 SR정, 유한양행, 글로엠정, 한국 글로벌 제약, 글루코다운 오일 서방정, 한울 바이오파마, 이것도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용량별로 구분이 되어 있고, 글루펜 M정, 우리들 제약, 다이비스정, 신풍제약, 그 다음에는 대웅바이오, 여기도 이제 용량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다이아폴민 XR 서방정,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인제약, 다이피릴 M정, 또 로글리코 M정, 메디카 코리아, 또 리피매트 서방정, 대웅제약 것도 두 종류가 있고, 또 리피토 M 서방정, 요것도 두 종류가 있는데 제일약품 겁니다. 그 다음에 메리클 M정, 대원제약, 아르만정, TDS팜, 아마딘정, CMG 제약, 아마리스 M정, 한국 넬슨 제약. 이제 4가지 정도 남았는데, 아토메트 서방정, 이게 CJ 헬스케어, 예전 이름입니다. 유니마릴 M정, 유니메드 제약, 또 이글리드 M정, 화이트 생명과학, 휴메트정, 휴비스트 제약, 이렇게 31개 판매 중지된 제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식약처나 아니면은 언론사를 찾아보면 이것이 공개된 언론사도 있습니다. 그렇게 혹시 이런 당뇨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다면은 확인을 해보고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게 좋겠죠. 이번에는 이렇게 의약품에 대한 뉴스, 그것이 단지 의약품만이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서 행간을 읽어내고 또 그것이 정부 발표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표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과거에 내놨던 데이터하고 달라지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읽어내는 것을 한번 다루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 Ich scroll nicht, und wenn das Herz auch bricht, ewig verlorenes Lied, ewig verlorenes Lied, ich scroll nicht, ich scroll. Strahlst in Diamantenpracht, es fällt kein Strahl in deines Herzens Nacht, das weiß ich längst.